이 소설 뭐 좋은 소설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좋은 소설인가? 21세기 최고의 단편 소설이다 라는 압도적 찬사를 받은 책이죠. 그래서 제가 2026년 첫 책으로 선택한 책인데 바로 데니스 존슨의 기차의 꿈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찐 독서가 분들이라면 기대하고 있을 만한 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기대가 진짜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책을 다 읽고 나서 저한테 닥친 감정은 일종의 당혹감이었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 좋은 소설인가? 그래서 오늘은 뭐 뻔한 추천이나 요약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같은 찐 독서가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모임을 하듯이 나의 것 그대로의 생각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소설의 배경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1900년대 초반 미국 북부의 아이다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친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흐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그레이니어 역시 그 노동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였는데요. 그레이니어가 어떤 사람이냐면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아픔이나 어떤 슬픈 기억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과 조금 멀어지려고 하고 괴리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그것을 기꺼이 끌어안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 망각을 인간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정반대의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결국 그 선택이 이 그레이니어라는 사람을 시대의 미아로 만들어 버리는 선택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그 시대의 미아를 천천히 뒤쫓아가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 되게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야기의 전개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의 시간대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에피소드, 9개의 에피소드가 나열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 9개 에피소드의 시간대가 되게 독특해요. 마치 나이가 되게 많은 노인분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정갈하게, 정확하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독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묘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소설에서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기묘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소설에서 되게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이상하게 현실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기억은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다, 이 느낌이 이 소설 전체에 약간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이 소설에 있는 그 9개 에피소드에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좀 강렬한 느낌을 받았던 에피소드는 첫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내용은 한 중국인을 추격하는 노동자 무리의 이야기인데요. 좀 불편하고 불쾌하고 좀 기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그레이니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광기에 휩쓸렸는지 어떤 노동자 무리와 함께 한 중국인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 내용이에요. 같은 동양인으로서의 어떤 인종차별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불쾌한 것도 물론 있었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한 집단이 개인을 집단 린치하는데 그것을 마치 놀이하듯이 즐기듯이 하는 사람들의 그 묘사를 보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작가가 이 부분을 꼭 끼워 넣어야만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또 이 안에 있거든요. 뭐냐면은 중국인이 막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막 욕도 하고 뭐 화도 내고 그랬겠죠. 물론 중국어로 그랬겠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내리는 어떤 저주로 해석을 하고, 몇몇은 그걸 정말 저주라고 믿기도 해요. 이 주인공 그레이니어도 자신에게 내린 저주라고 평생을 믿게 됩니다. 뭐 이런 인과응보의 이미지를 작가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심어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과응보의 이미지를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더 이 부분을 그로테스크하게 그렸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가장 제 눈에 많이 띄었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바로 문장들이었습니다. 책의 문장들이 되게 서정적이면서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러면서도 되게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아름답고 서정적인 문장 안에 있는 의미는 약간 공포스러울 정도로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지역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심장에 고인 슬픔이 검게 변해서 정화되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그곳에 실제로 뭉쳐있던 덩어리에서 정신나간 희망이 만들어낸 모든 생각이 불에 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심장에 고인 슬픔이 검게 변해서 정화된다. 이런 표현은 진짜 와, 읽는데 막 등에서 전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런 문장을 발견하면은 저기 멀리서 막 예쁜 빛이 반짝반짝 거려요. 그래서 거길 딱 쳐다봤는데 완전 서슬퍼런 날이 잘 갈린 도끼 하나가 딱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느낌 때문인지 몰라도 이 작가가 말한 의미가 더 깊게 제 마음속에 박혔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소설의 가장 깊숙한 곳을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바로 이 소설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소설의 핵심은 문명의 침범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이 소설 곳곳에 정말 아주 선명한 대비들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나무를 자르는 기계, 모터 달린 기계, 그리고 손도끼, 마차와 자동차, 원주민과 정착민, 그리고 아주 조용했던 마을을 시끄러운 굉음을 내면서 가로지르는 기차, 이런 선명한 대비들이 이 문명의 침범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주인공 그레이니어가 서 있는 위치인데요. 그는 언제나 침범당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그 침범에서 승리해 나가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주인공 그레이니어 같은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쓸모가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가 데니스 존스는 이 소설을 이용해서 그렇게 침범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살고 있으면서 현재에 녹아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이 그레이니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조금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레이니어 자체가 바로 그 사라져버린 과거, 점점 침범당하는 과거고, 그 과거를 끝까지 껴안고 고통받으면서도 놓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레이니어 자신이었으니까요. 변해버린 세상에서 변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는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좀 이쪽으로 오세요. 과거는 그냥 과거로 좀 보내주시고 현재에 와서 다시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소설 뭐 좋은 소설이에요. 문장도 너무 좋고 이야기의 의미, 그리고 주제,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당혹감을 느꼈던 이유는 한국 독자들이 과연 이 소설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 소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소설을 정말 깊이 체험했다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상황, 뭐 시대상, 문화적 배경 같은 것을 제가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명한 고전 작품들 경우에는 시대나 배경을 초월한 진리를 다루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소설의 주제 의식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완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기도 좀 느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의 역사 뭐 대충은 알고 있죠. 뭐 개척 시대가 끝난 이후에 뭐 문명이 도입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금주령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 소설이 가진 주제의식을 정말 정확하게 느끼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좀 해보자면, 어떤 외국인이 케이팝 디몬 헌터스나 뭐 스퀴드 게임 같은 걸로 한국 이제 문화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찾아보다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캐릭터들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것은 뭐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그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쉽지 않겠죠. 근데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는 그 감정을 알지 못하면은 알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소설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도 좋고 전개도 특이하고 주제도 깊이 있고, 근데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게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그 아쉬움 때문에 당혹감이 느껴졌고, 그 당혹감이 '이 소설이 그렇게 좋은 소설일까?'라는 의문으로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들 중에 가장 독특한 질감을 가진 소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되게 깊이 있는 사유와 탐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영상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